이번 강은 지분증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분증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을 지분증권이라는 말 씁니다. 지분증권을 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그리고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 이렇게 반대죠.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 살펴보시면은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돈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자본금이 돼요. 자본금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면 돈이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 나가고요. 차변에 주식을 취득했을 때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이런 말들을 써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1년 이내 팔을 거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 아니야, 나는 1년 이후에 팔을 거야 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 아니야, 나는 파는 게 아니라 저 회사를 내가 지배할 거야. 지배가 목적이야 라고 하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편인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취득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분증권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지분증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사채라는 말을 씁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사채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 자본금은 자본이죠. 여기에서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는 건데 사채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사채는 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얘네는 당연히 자산이죠. 얘네는 당연히 자산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반대편 입장에서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돈이 나가겠죠. 일단은 대변에 현금 돈이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 돈이 나가고요. 차변에 역시 마찬가지 저 사채를 나는 1년 이내에 팔을 거야 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 아니야, 나는 1년 이후에 팔을 거야 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도 가능 증권 중복되네요. 그쵸? 세 번째 달라요. 얘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만기 보유 증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산이죠.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세 번째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거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뭐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입금은 역시 마찬가지 부채입니다. 차입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는 결국 뭘 받아요? 배당금을 받는 거죠. 배당금을 수령을 하는 거고요. 배당금을 수령을 합니다. 얘는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이자를 지급을 해줘요. 부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자를 수령을 하겠죠. 이자를 수령을 합니다. 은행 쪽 분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뭐 굳이 쓰자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나갈 테고요. 대변에 현금 나갈 테고 차변에 대출해 준 거잖아요. 대출해 줬으니까 대출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은행 쪽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자산에 속하는 걸 테고요. 역시 마찬가지 이자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자를 수령을 하게 되죠. 이때 주식을 우리가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 지분증권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사채를 취득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채무증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채무증권. 얘는 돈을 빌려온 거니까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증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주식, 사채, 차입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이 주식 중에서도 발행회사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지워볼까요? 은행 쪽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대출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는 차입금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왔을 때 이자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사채는 채무증권이라고 해서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사채는 부채입니다.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고요. 사채를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또는 만기보유 증권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모두 자산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무증권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채무증권. 이번 강은 주식에 관련된 거예요. 주식에 관련된 거.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분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자본이니까 나중에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배당금을 줍니다. 반대편 입장에서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대변의 현금,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분증권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배당금을 받겠죠. 나중에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뭘 주식이라고 하느냐면 주식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를 설립 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증권을 갖다 우리가 주식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장 주식이 있고요. 상장 주식. 상장회사가 있고 비상장회사가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장 주식. 이걸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시장성이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시장성이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성이 없다라는 말을 써요. 단기매매 증권과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에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 시장성이 있는 거, 또 하나 매도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을 때. 여러분 시장성이 없는 것은 그냥 매도가능 증권이에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취득 목적이 뭐냐면 취득 목적.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시세 차익 목적이고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말을 써요. 단기 매매 증권. 조건은 시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있는 것은 장기 투자 목적이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없는 것은 취득 목적이 뭐냐면 시장성이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장기 어떤 목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장기 단기 상관없고요. 무관하고 시장성이 없는 것을 취득했을 때 시장성이 없는 것을 취득하게 되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단기 매매 목적이야 장기 투자 목적이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장성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성과는 무관합니다. 시장성과는 무관하고요. 얘는 지배가 목적이에요. 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 목적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 목적이에요. 지배가 목적이거나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취득 시의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취득 시의 분계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수수료 비용을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씁니다. 수수료 비용 금액은 1,000원이고요.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모든 자산을 취득했을 때 수수료는 원래 더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수수료 원래 더해주는 게 원칙인데 얘만 그래요. 얘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따로 씁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 비용 포함해서 분계를 해줘요. 금액은 11,000원 이렇게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분계를 해주고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매도 가능 증권 11,000원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마찬가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1,000원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로지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얘는 왜 따로 쓰느냐면 어차피 1년 이내에 팔을 거니까.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시장성이 없는 거라고 그랬고요. 얘는 지배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지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수수료만 따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포함해서 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결산시가 되면 결산시에 재무상태표에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어떤 금액을 보고를 하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정가액으로 보고를 한다라는 말을 평가한다라는 말을 써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회계의 목적이 여러분들 회계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오른 금액으로다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갔으면 내린 금액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한 정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울게요. 결산시가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목적이니까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되는 금액이 없어요. 얘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되는 금액이 없다.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회계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11,000원에 사왔는데 10,000원에 사왔는데 지금 시세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세는 얼마다 이렇게 공정가액으로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시장성이 없는 것은 공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저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라고 그랬죠. 왜 지배하려고 합니까? 저 회사가 버는 돈을 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저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그걸 궁금해합니다. 또는 적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얘네는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궁금해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궁금해하는 걸 지분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써요. 지분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 정리. 자, 단기 매매 증권 시장성이 있으니까 공정가액이 있어요. 현재 시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세로 평가를 하고, 얘네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똑같이. 근데 얘네는 시세가 없으니까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공정가액이 없는 걸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써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궁금해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분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결산 시 공정가액이 만약에 15,000원이다. 결산 시 공정가액이 15,000원이다. 네, 얘도 15,000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잘 봐요.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손가락 보시기 바랍니다. 10,000원에 사왔어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썼단 말이죠. 10,000원에 사온 게 15,000원이 됐으니까 5,000원만큼 늘어났죠. 5,000원만큼 늘어났어요. 분계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00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00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5,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00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5,000원. 자, 얘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 5,000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얘는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분계를 하지 않아요. 공정가액이 없어요. 원가법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재무상태표에 15,000원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15,000원으로. 그래서 결산시에 재무상태표에 평가되는 금액이 15,000원이니까는 15,000원으로 보고가 되고, 얘도 15,000원으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대로 얼마? 11,000원으로 원가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순이익이, 여러분 잘 봐요. 순이익이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순이익이 5,000원. 순이익이 5,000원이다. 그럼 분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얘는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5,000원. 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5,000원. 자, 얘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평가이익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지분법 이익이라는 말 써요. 지분법 이익. 금액은 5,000원입니다. 금액은 5,000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정가액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이 됐으니까 5,000원 늘어났죠. 그쵸? 5,000원 늘어났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얘네는 5,000원 늘어난 게 아니죠. 11,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으니까는 얘는 4,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4,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고요. 얘는 순이익이 5,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냥 순이익 전체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5,000원, 대변에 지분법 이익이 5,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유하고 있으면 뭘 받을 수 있느냐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의 현금 만약에 1,000원을 받았다. 1,000원. 차변의 현금 1,000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수익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이렇게 수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수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얘도 마찬가지 배당금을 받았어요. 현금 1,000원, 대변에 배당금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수익, 금액은 1,000원. 역시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에요. 여기도 배당금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0원, 차변에 현금 1,000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금액은 1,000원. 역시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수익.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겁니다. 차변의 현금 1,000원, 차변의 현금 1,000원, 대변에 얘는 배당금 수익으로 분개를 하지 않고요. 배당금 수익으로 분개를 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000원 이렇게 해서 내 지분을 줄입니다. 돈 벌면 내 지분이 늘어나는 거고요. 배당금을 가져가면 내 지분이 줄어들어요. 엄청 중요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돈 벌면 내 지분이 줄어들고, 네, 배당금을 가져가면 내 지분이 줄어든다라고 그랬죠. 돈 벌면 내 지분이 늘어나고, 배당금을 가져가면 내 지분이 줄어든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단순히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지분을 줄여주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1,000만 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학생분이 1,000만 원, 합의 2,000만 원을 갖고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지분이 지금 똑같아요. 강 선생도 지분은 1,000만 원, 여러분도 지분은 1,000만 원 똑같죠? 50% 똑같아요. 이렇게 퍼센트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분율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분이 그래서 지분증권인 거예요. 나도 1,000만 원, 여러분도 1,000만 원 똑같아요. 열심히 떡볶이 가게를 운영을 해서 만약에 8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어요. 8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을 때 내가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지분이 똑같은데 나이 불문 떠나서 지분이 똑같으니까 나 400만 원. 왜? 지분율이 50%잖아요. 반반이니까. 그죠? 나 400, 여러분도 400만 원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그랬죠? 1,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지금 얼마씩 벌었습니까? 4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400만 원 지분이 늘어나는 거죠. 나의 지분은 이제 1,000만 원이 아니라 1,400이 되는 겁니다. 1,400. 도에서 1,400. 여러분 지분도 1,000만 원에다 순익 400만 원 더해주면 1,4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나 일이 있어서 400만 원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 그랬습니다.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분은 1,400만 원 변동이 없는데 나는 1,400 중에서 400만 원을 빼갔죠. 그러니까는 내 지분은 다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1,000만 원이었다가 이걸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1,000만 원이었다가 돈 벌면 400만 원만큼 늘어났다가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돈을 벌면 지분이 늘어나고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지분이 줄어든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배당금을 받으면 그냥 배당금 수익으로 이렇게 분개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지분 증권의 세 가지 가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지우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있는 것을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입니다. 분개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이렇게 따로 쓴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쓴다. 결산시가 되면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액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 증권 15,000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15,000원. 때문에 우리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분개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나중에 배당금을 받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 증권 됐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것을 사왔을 때라고 그랬고요. 취득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이렇게 따로 분개를 한다라고 그랬고 결산 시에는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나중에 배당금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당금 수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자, 볼까요? 시장성이 있는 것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수료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 11,000원, 대변의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11,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으니까 4,000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11,000원. 얘는 수수료 포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11,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으니까 4,000원만큼 늘어난 거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0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4,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고요.
시장성이 없는 거는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장단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포함해서 역시 마찬가지 분개를 해줍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현금 분개를 했죠. 근데 결산 때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가액이 없어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가액이 없습니다.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평가를 하지 않아요. 배당금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시장성과는 무관하다. 시장성과는 무관하다. 대신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는 차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1,000원 수수료 포함해서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고요. 결산 시에 얘는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돈을 벌었는지 깨먹었는지 순이익인지 순손실인지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지분법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을 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돈을 벌면 내 지분이 늘어나는 거다. 돈을 벌면 내 지분이 늘어나요. 차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대변의 지분법 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배당금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내 지분 줄여주는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내 지분을 줄여주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